안녕하세요. 이프 카카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카카오의 클라우드 플랫폼 팀 한상윤입니다. 사내에서는 루카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벤트 기반 클라우드를 향해 Keep Going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카카오 클라우드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클라우드의 수많은 서비스들을 이벤트 기반으로 연동하고, 더 나아가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는 여러 서비스들이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초석으로 표준화된 이벤트 포맷을 정의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Keep이라는 이벤트 스트림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을 간단히 공유하려고 합니다. 목차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벤트란 무엇인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벤트에 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벤트의 표준 포맷인 CNCF의 클라우드 이벤트를 소개하고 이 표준화된 이벤트를 전달 및 처리하는 킵이라는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유즈 케이스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누군가에겐 신제품, 신작 출시 이벤트, 톡딜 특가 이벤트, 게임이나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캐시 증정 이벤트나 이모티콘 증정 이벤트가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내 서비스의 결제 이벤트, 사용자가 누른 클릭 이벤트,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이벤트 루프 등이 떠오르실 거고, 심지어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장애 알람 이벤트가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톡딜 특가처럼 설레는 이벤트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특히나 클라우드와 MS의 관점에서의 이벤트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이벤트란 소프트웨어에 의해 인지된 occurrence, 즉 발생, 발현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occurrence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발생, 발현, 출현, 사건 등의 뜻이 나옵니다. 이걸 저희의 관점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어떤 발생, 발현에 대한 스냅샷 또는 캡처, 시스템에서 발생한 시그널, 상태 변경 또는 특정 활동, 즉 다시 설명하면 무언가 발생했다 또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커런스는 로우 데이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를 전달하기 위해 표준화된 봉투에 담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면 발생과 그에 대한 맥락적인 정보인 컨텍스트를 서술하는 정보입니다. 여기서 컨텍스트란 특정 발생의 맥락적 정보, 즉 전후 사정이나 발생 근원지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벤트를 구조화해 놓은 것을 보시면 이벤트는 컨텍스트, 즉 이벤트의 메타데이터와 어커런스의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어떠한 사실에 대한 진술, 설명이며 그 특징으로는 비동기적이고 컨슈머 중심적입니다. 또한 이벤트는 목적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컨슈머 중심적이라는 특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벤트는 소스나 데스트가 정해진 패킷이나 메시지와는 달리 누구한테 보내야 한다 라기보다는 컨슈머 각자가 필요한 이벤트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슈머 기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마이크로 서비스가 많아지고 수많은 서비스가 비동기 통신과 함께 느슨한 결합을 지향하고 있고 그 중심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단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 클라우드에서는 이벤트에 대해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카카오의 클라우드에서는 수많은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버네티스나 VM 같은 컴퓨팅 리소스의 상태 변화, 코드 커밋, CI/CD 이벤트, API 게이트의 리퀘스트, 매트릭의 스레셜드 초과로 발생한 이벤트, 로그 기반 쿼리 알림 이벤트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많은 이벤트에 대해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포맷의 이벤트, 저마다 다른 정보를 제각기 다른 포맷을 담고 있고 저마다 다른 연결 방식, 저마다 다른 전달 및 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 표준화된 이벤트의 포맷을 정의하는 것과 두 번째, 프로세싱 관점에서 이 이벤트를 전달 및 처리하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표준화된 이벤트와 플랫폼으로 클라우드의 수많은 컴포넌트와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이벤트 포맷을 위해 클라우드 이벤트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이벤트가 무엇인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이벤트는 CNCF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로서 CNCF의 서버리스 워킹그룹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서버리스, 즉 FAS라고 불리는 펑션 애저 서비스에서 이벤트를 정의할 때 오픈소스마다 그리고 이를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마다 형식이 달라서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고,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로부터 독립적인 이벤트 포맷을 정의하고자 했습니다. 상호 운용성과 이식성이 높은 이벤트를 정의하는 새로운 포맷이며, 플랫폼과 언어 독립적인 이벤트 포맷입니다. 클라우드 이벤트는 특정 구현체가 아니라 이벤트 데이터를 기술하기 위한 스펙입니다. 공식 문서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마크다운으로 된 표준화된 문서들 뿐입니다. 물론 클라우드 이벤트를 각 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해 SDK가 적용되긴 합니다. 정리하면 클라우드 이벤트는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담는 표준화된, 규격화된 편지 봉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표준화된 이벤트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야 할까요? 이 이벤트는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사건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이건 무슨 이벤트인지, 언제 발생했는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무엇에 관련된 이벤트인지. 이 질문들은 클라우드 이벤트를 도입하기 전 저희가 고민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클라우드 이벤트의 스펙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이벤트의 공식 스펙입니다. 클라우드 이벤트는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자 했지만 많은 것을 강제하기보다는 최대한 유연하고 자율성이 높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의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도 최소한으로 하고 있으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required attribute도 딱 4개만 강제하고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옵셔널 어트리뷰트가 있고, 이외에 사용자 정의 필드를 추가하여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벤트의 어커런스에 대한 정보가 담긴 데이터 필드입니다. 이 데이터 필드는 이벤트 발생에 대한 도메인 스페시픽한 정보가 담기는 필드로서 일종의 페이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발생에 대한 팩트, 사실에 대한 설명을 담아두는 필드인 것이죠. 이는 각 필드별 타입과 간단한 설명입니다. id는 문자열 타입으로 보통은 UUID를 사용하며 각 이벤트의 식별자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벤트 관련 시스템을 구성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아래 소스와 id를 합치면 시스템 전체에 대한 유니크함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벤트의 생산지를 나타내는 소스는 URI 형식이어야 합니다. 어디서 발생한 이벤트인지 나타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서버의 정보나 클러스터 정보가 담겨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이벤트인지를 나타내는 타입 필드는 문자열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서비스와 거기서 나오는 이벤트들을 계층화시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카카오 클라우드에서 VM이 러닝을 나타내는 이벤트이죠. 클라우드 이벤트에 어떤 스펙을 따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스펙 버전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략 가능한 옵셔널 어트리뷰트입니다. 데이터 컨텐츠 타입은 HTTP의 컨텐츠 타입처럼 미디어 타입 형식을 사용하시면 되고, 서브젝트는 소스와 타입만으로 이벤트를 표현하기 부족할 때 사용되는 사용자 정의 필드입니다. 타임 필드는 RFC 3339 표준을 지키는 타임스탬프 형식입니다. 데이터 필드에서는 데이터 컨텐츠 타입에 맞는 형식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담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부분은 주로 JSON을 사용하지만 이외의 인코딩 방식은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클라우드 이벤트의 예시를 가져온 것입니다. 대부분이 문자열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이벤트를 사용할 조직 등에서 원하는 대로 정보를 담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이벤트의 소스를 보시면 if카카오라는 서비스, 텔레메트리라는 클러스터에서 발생한 이벤트이며, 타입을 보면 카카오 클라우드 중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발생한 이미지 업로드 이벤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스와 타입을 굳이 이러한 구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을 위한 하나의 예시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필드가 이벤트의 메타데이터이고, 데이터 필드만 어커런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벤트를 설계하실 때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한다는 생각으로 정보를 기술하되, 단일 책임 원칙에 따라 이벤트별로 하나의 목적을 갖도록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메인을 잘 고려해서 도메인별로 이벤트를 잘 나누고 이를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을 분리하면 좋은 이벤트 정의와 더불어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성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이벤트는 목적지 정보도 없고 구구절절한 사연을 담는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와 밀접하게 연관된 메타데이터와 어커런스를 설명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량 제한이 64kb입니다. 이는 IoT 생태계의 대응과 프로토콜 종속성을 탈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좋은 이벤트 설계의 관점에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벤트의 크기가 커질 경우 데이터가 해당 이벤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이벤트를 목적별로 나눌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서비스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이선 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인코딩 방식에 대해 꾸준히 논의되고 있고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로나 프로토버퍼 방식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프로토콜도 HTTP, AMQP, MQTT, 카프카, CNCF의 나츠, 그리고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의 서비스의 프로토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이벤트를 적용하고 변환, 인코딩, 디코딩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SDK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이벤트 포맷을 정의했으니 이를 전달 및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게 된 것이 이벤트 스트림인 킵 프로젝트입니다. 킵은 카카오 이벤트 에어포트라는 뜻으로 항구와 더불어 현대 물류의 중심인 공항을 모티브로 얻어 국적, 원사지 등이 다른 수많은 이벤트들의 공항이 되고자 이러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킵은 이벤트가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처리하는 스트림이면서 이벤트들의 쉐어드 커뮤니케이션 채널 역할을 하는 이벤트 버스이자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중개하는 브로커입니다. 킵은 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로부터 토픽별로 이벤트를 받아 사용자가 원하는 액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 스트림입니다.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정된 이벤트 포맷으로 킵의 이벤트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단에선 간단한 HTTP 리퀘스트나 서버리스 함수 호출은 물론 사용자가 원한다면 큐에서 직접 컨슈밍할 수 있습니다. 킵은 이벤트에 관해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 즉 단일 진실 공급원이 되는 것이 목표이고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의 중심이 되고자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각 서비스들의 결합을 느슨하게 하고 이벤트 정의와 통신 방식 구현 등의 중복된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킵은 카프카를 비롯한 다양한 MQ와 아파치 플링크라는 스트림 프로세싱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이나 클라우드의 서비스에서 이벤트를 킵으로 프로듀싱하고 각 필터링 룰에 따라 특정 액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라우팅됩니다. 하나의 이벤트가 여러 액션을 트리거링할 수도 있고 이벤트를 각 필드별로 세세하게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킵의 처리 방식을 설명하면 대략적으로 킵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이벤트 소스의 서비스 이름이 if 카카오이고 스토리지에 이미지가 업로드 될 때마다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 룰을 걸어놓고 그 룰에 대해 액션이 myfunction 이라는 서버리스 함수로 호출해라 라고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킵으로 아래와 같은 이벤트가 지나갈 때마다 미리 개발해 놓은 myfunction이라는 서버리스 함수가 호출되는 것이죠. 표준화된 이벤트를 기반으로 킵을 사용하게 되면 이벤트 기반 서비스 구축이 쉬워집니다. 적은 코드와 인프라 운영 없이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지고 서비스 간 결합이 느슨해지게 됩니다. 이벤트 스트리밍 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유즈 케이스를 통해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릴 유즈 케이스는 킵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되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다른 클라우드에서도 이와 비슷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즈 케이스는 킵과 API 게이트웨이, 서버리스 서비스를 이용해 인프라 관리 없이 서비스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API 게이트를 통해 리퀘스트가 들어왔고 이걸 이벤트로 만들어 킵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룰과 액션을 지정해서 특정 서버리스 함수를 호출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해당 이벤트를 스트림 처리하여 추가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 서비스는 서비스 구현 자체에 집중하고 이후의 스트림 처리나 분석을 위한 별도의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A 서비스는 서버리스 함수로 코드만 구현하면 되기 때문에 인프라 구성 및 관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즈 케이스는 서비스 이벤트의 팬아웃입니다. 예를 들어 주문 서비스가 호출되고 나서 인보이스, 풀필먼트 등의 여러 서비스를 호출해야 하는 구조라면 주문 서비스에서 뒷단의 서비스들을 일일이 신경 쓸 필요 없이 킵으로 적절한 이벤트만 던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킵에서 룰을 기반으로 이벤트를 라우팅 및 필터링하여 다른 서비스들을 호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장점은 주문 서비스가 호출해야 하는 서비스들이 많아지더라도 주문 서비스 자체의 변화는 크게 없고 서비스끼리 느슨하게 결합했기 때문에 서비스 간 연결에 덜 신경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썸네일 생성 유즈 케이스입니다. 스토리지에 프로필 사진이 들어왔을 때 사진의 경로와 관련된 정보를 이벤트로 만들어 킵에 퍼블리시하고 스토리지의 여러 이벤트 중 이미지 파일 업로드 이벤트만 필터링하여 서버리스 함수로 호출하는 구조입니다. 이러면 즉각적으로 용량이 작은 썸네일을 뽑아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인프라 관리 및 확장성 면에 장점을 가진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참고했던 자료들입니다. 제가 소개한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